자, 용어 예정이 1번 뭐가 있죠? 지적 공부. 거기 그림 제가 직접 그리지는 않았겠죠? 이거 어디 가면 다운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시 그 지적과에서 보시면 다운받을 수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하나 보시면 되고요. 가로 2번 뭐가 나왔죠? 부동산 종합공부 뒤에 나올 거니까 제목만 잡으시되 혼자 보실 때는 쭉 읽어가시라고요. 오른쪽 3번 뭐가 나왔어요?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을 뭐라고 불러요? 지적소관청인데, 자, 세종시장은 지적소관청입니까? 시도지사입니까? 자, 거기 읽어보시라고 그랬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지적소관청에 있습니까? 시도지사에 있습니까? 자, 원래 지적소관청은 누구를 말하죠? 시장님, 당연히 군수님, 그 다음에 누구죠? 구청장인데 이 시장이 세종시장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냥 이 시장 하게 되면 세종시장은 들어가지 않죠. 세종시장은 그냥 시장이 무슨 시니까? 특별자치시장인데 문제는 세종시에 있는 땅은 지적공부를 누가 관리하겠어요? 특별자치시장이기 때문에 세종시장은 여기 시장은 아니지만 어디에는 들어가요? 지적소관청에 들어가죠. 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거기 특별자치시, 특별에다 앞에 뭐 써주시면 돼요? 세종이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당연히 누구 되고 시장인데 거기 가로 안에서 누구 시장은 뺀다고 그랬죠. 자, 창원시는 인구가 100만이 넘잖아요. 그래서 창원시 구가 무슨 구가 있죠? 성산구청장이면 성산구청장이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창원시장은 뭐 하는 거야? 지적공부를 관리하지는 않으니까 이 창원시장은 뭐가 아니야? 여기 시장에는 들어가지만 무슨 지적소관청은 아니라고 가로 안에 나와 있죠. 지금 쭉 보시면 제주도는 행정시 시장 포함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3조 3항에 따라 뭐가 아닌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뭐 한다? 제한한다. 누구를 빼라는 거야? 창원시장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군수님 나왔고 구청장인데 여기 구청장은 원래 이분을 말하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지적소관청이다 아니다? 이분은 원래 구청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성산구는 무엇은 아니지만 자치구는 아니지만 지적소관청은 포함시키겠다고요. 이렇게 지적공부를 관리하시는 분들을 뭐라 한다? 지적소관청인데 또 하나 개념이 뭐가 있어요? 시도지사인데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시도지사에 세종시장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서울특별시장, 울산광역시장, 그 다음에 누구도 나오죠? 세종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경상남도 도지사, 제주도 특별자치도지사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종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세종시는 지적소관청입니까? 시도지사입니까? 그래서 특별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시도지사도 되면서 뭐도 되는 거야? 지적소관청도 되는 특별자치시이기 때문에 양산시하고 똑같은 시는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대도시시장은 누구를 말하죠? 인구 얼마?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15개가 있습니다. 줄은 긋지 마시고 그 정도 알아두시라고요. 그 뭐부터 나오죠? 수원부터 시작해서 거기가 지금 인구수에 따라 나온 겁니다. 수원은 100만이 넘고 그 다음에 창원시도 100만이 넘죠. 그 다음에 쭉 해서 그렇게 15개가 바로 봐야 된다. 포항시도 몇 만이 넘는 거예요? 50만이 넘죠. 이런 인구 50만 이상 시를 뭐라 한다? 대도시 시장이야. 자, 거기 표는 하도 질문을 많이 해서 제가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나라에 특별시가 몇 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는, 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어디 있어요? 제주도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고 대답합시다. 지금 우리 지적소관청이 몇 개 있다?
스마트폰 계산기로 더하게 해보십시오. 암산 못하니까. 몇 개? 스마트폰이 고장난 거 아니에요 지금? 249개요. 자, 그러면 거기 자치구는 어디에 있어요? 특별시에 있는 구도 자치구고 광역시에 있는 구도 자치구인데 광역시에도 군이 있을 수 있죠. 울산광역시에 군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 군수님은 지적소환청이 되는 거죠. 자, 세종은 그대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대도시 인구 얼마 이상 50만 이상 시에 있는 구, 이런 구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남구청장은 자치구가 되고 이분은 자치구는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반구야. 근데 그런 구가 몇 개가 있고 36개가 있고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시 애송군데 군이 몇 군데? 77군데. 그 다음에 제주도에는 행정시가 몇 군데? 2군데에서 몇 군데가? 249군데가 뭐가 된다? 지적소관청이 된다고요. 자, 그 밑에 표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권한에다는 별표 크게 하시고 지금 보지 마시고 뒤에서 나올 거니까 어차피 요약집을 쭉 여러분들이 반복할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요. 4번 용어 뭐가 있다? 필지 깨끗하게 두시고 많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5번 토지 표시에다가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토지 표시란 말이 나오면 6가지를 떠올려야 됩니다. 뭐부터 나와서요? 를 싸잡아서 뭐라 한다? 토지 표시라 한다. 그 밑에 1번서부터 페이지 넘기시면 있는 건 강로에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6번째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토지에 뭐도 있다? 이동. 거기 목적어 뭐죠? 토지 표시야.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걸 뭐라 한다? 토지 이동이야. 자, 거기 토지 이동 종목이 또 몇 가지 넣어놨어요? 6가지인데 어차피 뒤에서 할 것들이고 6번 보면 뭐가 있죠? 축척 변경인데 뒤에서 많이 볼 거니까 박스 돌아보십시오. 축척에 대한 개념을 잡아 놓으시라고. 축척은 뭐에 대한 뭐의 비율이다? 실제 거리에 대한 도면상 거리의 비율이다. 그러면 이 지적도가 1200분의 1이란 말은 무슨 말이 돼요? 실제 거리가 1200cm인데 여기서 얼마로 줄였다? 1cm로 줄였다. 이 비율이 바로 뭐가 돼요? 축척이야. 자, 그럼 거기 제가 문제를 하나 넣어놨죠. 축척이 얼마인데? 1200분의 1인데 실제 거리가 24m라면 도면상 거리는 얼마가 되겠느냐? 수학을 논 지가 오래됐어요. 이거잖아요.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요. 축척 1200분의 1인데 도면상 거리 모르니까 x, 실제 거리는 24m.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이제 어떻게 계산할지를 모르죠. 어떻게 해야 되죠? 1200x는 24m고 x는 그러면 얼마? 1200분의 24m인데 메타를 뭐로 바꾸자 돼요? 센치로 바꾸지면 도면상에서 얼마가 된다? 2cm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물론 반대로 돼요. 축척은 600분의 1인데 도면상 거리가 5cm다. 실제 거리는 얼마일까? 그냥 600분의 1인데 여기가 얼마가 되고 5cm하고 실제 거리는 x. 그러면 x는 얼마? 3000cm고 여기는 미터로 바꾸면 얼마? 30m가 되는데 이런 문제가 우리 시험에 나온 지 딱 10년 됐습니다. 이 문제가 10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축척 나오면 이거 나왔을 때 1200분의 1이란 말은 실제 거리 얼마를 24m를 도면상에 줄인 비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 2번만 연습해 보시라고요. 축척 그걸 알아야 돼. 이제 축척 변경이 좀 더 쉬워질 거고요. 자, 7번째 무슨 용어도 있다? 지적 측량인데 뒤에서도 나올 것들이지만 나중에 보실 때는 개별적으로 보실 때는 확인을 한번 하고 넘어가시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장 총설 이제 몸 풀었다고 보시면 되고 2장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죠. 토지를 봐자. 자, 토지를 등록하려면 토지에 대한 표시를 정해야 되는데 이 말 기억나시죠?
누가 정해야 되죠? 밑에 국가는 대통령님이 직접 정할까요? 그래서 거기 가로 1번에 주어 밑줄 하시고 누가? 국장님이 모든 토지에 대하여 그 다음에 소재부터 좌표까지 밑줄 쳐보신 다음에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게 지적 국정주의 법적 근거라고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누가 정한다? 국장님이 정해서 등록해 주시라. 이게 무슨 주의 지금? 지적 국정주의. 근데 가로 2번 봤더니 아까 말하고 좀 이상하게 배치되지 않습니까? 자, 토지 소유자에 뭐 받아서 신청을 받는데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적 소관청에다 현관편하시고 이게 지금 이 관계를 보여주죠. 원래 국가 사무인데 국장이 바쁘시니까 누구한테? 지적소관청한테 뭐 했다? 위임을 해서 한다. 그래서 결정은 지적소관청인데 다만에다 세모하시고 다만 뭐 없으면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가로 2번 타이틀이 지금 뭐예요? 직권 등록주의. 뭐 받아서 결정하되? 신청받아 결정하되 신청이 없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럼 법적 근거 64조 1항과 2항은 예상 문제 중에서도 늘 예상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서너 번 나왔단 말이고요. 자, 그 뒷말은 이제 목차 따라오십시오. 아까 여기 2항이 뭐라 했냐면 소유자가 뭐 하면 신청하면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하는데 이분이 뭐 하지 않으면 신청하면 소관청이 뭐 하는 거예요? 직권으로 해서 거기 가로 1번, 2번 묶어만 보시고요. 신청이 있으면 신청받아, 신청이 없으면. 근데 여기서요. 자, 무거동 땅 주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여기 무거동이면 지적소관청이 누가 되죠? 남구청장이 뭐 할 수도 있다? 직권으로 하는데 직권으로 할 때도 나름대로 순서가 있겠죠. 자, 거기 5단계인데 1번 제일 먼저 계획을 세웁니다. 무슨 계획이죠? 자, 우리 시험에 치사하게 이렇게 물어본 적 있습니다.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이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냐. 아까 토지 이용은 어디서 나오는 말이죠? 공법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이 아니라 뭐가 돼요? 그래서 1번, 2번 보면서 그 단어만 보시라고요. 1번 무슨 조사?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세우고 2번 그대로 가시면 되고 3번 그대로 하고 4번만 밑줄 쳐보십시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할 때 드립다 입력하지 말고 이쁘게 해야 되죠. 이쁘게 하려면 4번 뭘 꾸미고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그거 보고 뭐 해라? 입력시키라고요. 5단계로 거치는데 애울려기보다는 이런 단어들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자, 등록하려면 등록의 단위가 필요한데 그게 뭐가 된다? 거기 밑에 그림 한껏 마음껏 보고 오십시오. 뭐 그걸 그대로 뭐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자, 이런 필지가 되려면 이런 필지는 하나의 도형인데 이런 필지를 한번 직접 봐볼까요? 자, 27페이지 봐보십시오. 14번 필지 찾아보십시오. 찾기도 좋게 언니가 다 색깔 넣어놨죠. 10번 필지 봐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필지는 부채꼴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네모가 될 수도 있죠. 한 장을 넘겨보십시오. 자, 아래에 있는 그림 보시고 그림 제목이 뭐죠? 자, 지적도 가로 열고 좌표 찾았습니까? 무슨 군, 무슨 읍, 무슨 리, 그 다음에 있는 말에다 형광펜 하시라고요. 지적도인데 이 지적도는 보통의 지적도가 아니라 뭐가 있는 적이다? 좌표가 있는 적이 지적도다. 이 동네는 몇 장이 있다? 20장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보고 있는 건 몇 번 그림이다? 8호고 축척은 얼마짜리다? 500분의 1짜리다. 자, 그림 안으로 돌아가세요. 79의 1번 땅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아까처럼 선에다가 색깔 입혀보십시오. 몇각형이죠? 오각형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잘렸죠. 왜 사거림이 이렇게 직사각형이 좋을 때는 이렇게 잘렸을까요? 건축법 배웠으니까 아시죠? 뭐가 된 거예요? 가각이 됐다고요.
자, 이렇게 필지라는 것은 하나의 도형으로 보여주는데 이 필지는 토지의 등록 단위이기 때문에 한 필지가 되려면 일정한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자, 앞으로 오셔서 10페이지야. 10페이지 오셔가지고 1번 필지 의의는 가로 1, 2번 줄 긋지 마시고 눈으로만 읽어도 됩니다. 거기서 직접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필지 개념을 내가 잡으면 되거든요. 큰 2번 요건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몇 가지 요건 6가지인데 일부러 옆에다 설명 안 붙여놨습니다. 자, 역으로 물어보려고요. 자, 여기가 무고동이다. 무고동 옆에는 무슨 동이에요? 모르면 제가 아는데 여기가 시흥동이고 여기는 독산동입니다. 어디 있을까요?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인데 시흥동에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제 아버님이 삽니다. 그걸 알아야 합격합니다. 자, 여기가 시흥동, 독산동, 경계인데 누가 찾아서 하는 말이 다 내 땅이니까 이렇게 한 필지로 해달라 하면 해준다 안 해준다? 이유는? 자, 우리나라는 지번을 붙일 때 동별로 지번을 붙여준다. 여기는 시흥동 14번, 독산동 27번인데 이걸 한 필지로 하게 되면 하나의 필지는 지번을 몇 개만 가져야 돼요. 동이 다른데 한 필지 하면 지번이 두 개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번을 외우지 마시고 하나의 지번이 붙으려면 당연히 동이 봐야 된다. 같아야 된다. 동이 다를 때는 봐야 돼요. 동별로 필지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자, 2번 뭣도 같아야 된다. 자, 여기는 지목이 전, 여기는 답이다. 그런데 이렇게 한 필주로 하게 되면 지금 밑에 베이스를 깔아두시라고요. 하나의 필지는 토지 등록 단위, 지목도 몇 개, 하나만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한 필지하면 1필, 2목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지목별로 봐야 돼요. 필지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3번 뭣도 같아야 된다. 여기는 갑의 땅, 여기는 을의 땅. 이걸 한 필지로 만들게 되면 민법한테 혼나죠. 왜 혼나죠? 여기는 갑의 것, 여기는 을의 것. 1 더하기 1은 지금 우리 민법의 가장 원칙이 뭐예요? 배타성이 있으니까 일물 1권인데 소유자가 다른데 하게 되면 일물 2권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뭐 해야 돼요? 소유자별 필지를 몇 필지로? 일물 1권, 일물 1권 가야 된다고요. 여기 3번 내우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도 같아야 되고 소유자 같아야 되고 3번을 6번하고 묶어만 놓으십시오. 6번만 제목에다 살짝 밑줄 쳐 놓으십시오. 6번. 등기부가 있을 것입니까?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입니까? 그럼 말장에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자, 여기도 등기된 토지, 등기된 토지. 자, 여기는 미등기 토지. 자, 여기는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필지로 만들 수 없는 때는 언제다? 여기는 등기부가 있으니까 등기부 보고 저 뭘 따지면 돼요? 소유자 같으면 합병 가능하기 때문에 1번 문제 없죠. 자, 함정은 2번이야. 자, 여기도 등기가 없고 여기도 등기가 없다. 그런데 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뭐 해달라? 한 필지로 만들어달라 하면 해준다 안 해준다? 등기가 없는데요. 여기도 등기가 없고 여기도 등기 없으니까 등기 여부는 동일하니까 한 필지로 하고 그 다음에 통째로 신규 등록하고 토지대장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여기는 등기가 있는데 여기는 등기가 없다. 자, 한 필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소유자를 봐야 되는데 얘는 뭘 보고 판단하면 돼요? 등기부. 여기는 등기부가 없으면 여기는 등기부를 보고 판단하지만 여기는 누가 판단해야 돼요? 소관청인데 판단하는 주체가 달라지잖아요. 이럴 때는 한 필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때는 먼저 이게 돼 있으면 이건 뭐하고 등기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 6번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말장난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제일 마지막 것만 다시 밑줄 하면 되겠죠. 뭐와 무슨 기등기지와 미등기지는 이 상태로는 뭐 할 수 없다. 한 필지로 할 수 없다고요. 자, 4번과 5번은 묶으신 다음에 도형 하나 그려 놓으시고 필지는 하나의 폐합된 다각형인데 하나의 도형이 되려면 4번 집안이 뭐 해야 된다? 연속돼야 되고 5번 축척이 동일해야 되는데 자, 쉬운 거 먼저요. 27페이지 보십시오.
자, 14번 땅 보이시죠? 14번 땅과 13번 땅을 합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붙어 있죠. 그런데 14번 땅과 15번 땅은 한 필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안 되죠? 자, 집안이 연속돼야 하는데 이렇게 만약에 국어나 도로로 잘리게 되면 도형이 몇 개? 필지도 두 개로 해야 되죠. 돌아오시면서 하나의 도형이 되려면 집안이 뭐 해야 된다? 연속돼야 된다. 자, 5번은 뭐가 같아야 된다? 축척이 같아야 된다. 이건 이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얘는 1200분의 1짜리고 얘는 600분의 1짜리 도면입니다. 그런데 이 한 필지가 희한하게 이렇게 잘려서 여기는 1200분의 1, 오른쪽은 600분의 1 도면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여기 1200분의 1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면적이 600분의 1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다 올라갈 때 그림이 얘보다 크게 그려질까요? 작게 그려질까요? 여기가 큰 축척이기 때문에 훨씬 더 뭐죠? 크게 그려지죠. 땅 주인이 와서 내 땅 붙어 있으니까 이 땅을 뭘 내달라? 한 필지로 해달라 하면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고 싶은데요. 축척이 다르면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도면의 도각선을 합쳐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림이. 근데 우리가 말하는 필지는 뭘 말한다 그랬죠? 하나의 닫혀진 도형이 있는데 뭐가 다르게 되면 축척이 다르게 되면 하나의 도형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돌아오시면서 축척 동일한단 말은 축척이 다르게 되면 한 개의 도형이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의 도형이 되려면 당연히 뭣도 축척도 같아야 된다고요. 이 6가지 요건은 시험에서 필지 요건보다는 이쪽에서 다시 나올 겁니다. 뭐 하려면 어차피 합병을 하게 되면 몇 필지가 돼요? 한 필지가 되기 때문에 6번은 여기서 빨리 가는 이유가 뒤에서 어차피 뒤쪽에서 뭐 할 때 합병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때 다시 써보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6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한 필지가 되는데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예외. 그게 큰 3번 뭐가 나왔죠? 양입지는요. 6가지 요건 중에 5가지는 갖춰져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에 뭐가 다른 거예요? 지목이 다른 경우요. 자, 책에 그림으로 나왔죠. 요건에서 1번 주된 토지 편의로 설치된 뭐와 무엇은? 자, 여기 주된 토지는 지목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뭐였다? 도로나 국어였다. 그러면 지목이 다르면 몇 필지로 가야 돼요? 근데 이 도로나 국어는 용도가 주된 토지 편의를 위한 것이고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몇 필지로? 이렇게 한 필지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됐을 때 이 편입되는 땅을 뭐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요건은 뭐가 중요한 말이죠? 주된 토지는 묻지 않습니다. 종된 땅의 용도가 보일 때 도로나 국어인데 국어는 한자 말이고 순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또랑이야. 그래서 또랑인데 왜 도랑이란 말 대신에 국어라고 썼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목을 처음 정한 때가 언제예요? 일제시대인데 그 당시는 표기가 한글이 아니라 한자였기 때문에 국어라는 어려운 한자말이 들어간 거라고요. 자, 두 번째는 책에 있는 그림 보시면 자, 여기는 논이고 여기는 유지가 있더라. 지금 뭐가 다르죠? 지목이 다르죠. 몇 필지로 가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 지목이 다르면 두 필지로 가야 되죠. 근데 이게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군데다 키워 넣어놨죠. 접속되어 있거나 이렇게 주된 땅이 붙어 있거나 또는 주된 땅이 뭐 있으면 접속되어 있으면 뭐가 달라도 지목이 다르더라도 한 필지로 할 수 있다고요. 이런 두 가지에 해당되면 양입이 되는데 다시 가로 3번 제한에다 별표를 하시고 제한 사유가 몇 가지? 3가지. 자, 1번 어디에 포인트를 두시면 되죠? 이게 논 가운데 유지가 아니라 뭐였다? 이걸 논으로 넣을까요? 따로 뺄까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되니까 이때는 몇 필지로 가라? 2필지로 하는데 자, 그런 애가 몇 가지 있거든요. 자,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요. 자, 14페이지 보십시오. 자, 14페이지 아래쪽 가로 3번 지목이 뭐가 있죠?
가소인데 거기 박스 안으로 돌아보십시오. 주지목 주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대에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대로 하는 경우 1번 어디 안에 있는 가손 안에 있는 집은 가손으로 하지 말고 뭐로? 대로. 2번 목장용지 안에 있는 주거용 건물도 뭐로 하지 말고 목장용지로 하지 말고 대로 하고. 3번은 묘지에는 누가 살고 있죠? 묘지에는 귀신이 살고 있으니까 주거용이 아니죠. 묘지 안에 뭐가 있을 건데? 관리 사무소가 있을 건데 걔도 묘지가 아니라 뭐로? 대로 한다고요. 얘도 양입지가 제한된 아까 이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가 된다고요. 자, 돌아오셔서 첫 번째 듣고 두 번째, 세 번째 묶으신 다음에 거기 숫자를 잘 보시면 2번 종된 땅이 주된 땅의 면적의 얼마를 10%를 초과하면 양입하지 마라. 3번은 종된 땅이 330제곱미터인데 자 이제 사례형으로 올해 나올 문제가 그 사례형이거든요. 이 논의 면적이 3,400제곱미터고 이 유지 면적이 340제곱미터다. 양입된다. 양입이 제한된다. 양입된다는 말은 몇 필지가 되는 거죠? 한 필지가 되는 거고 양입이 제한된다는 말은 몇 필지로? 두 필지인데요. 몇 퍼센트를? 10%면 양입이 되겠죠. 2번과 3번을 묶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중복 적용된다고요. 비록 10% 이내지만 여기서는 얼마를 330제곱미터를 뭐 했으니까 초과했으니까 이때는 양입하면 안 되는 거죠. 얘는 3200제곱미터, 얘는 330제곱미터. 양입된다, 양입이 제한된다. 330제곱미터이지만 여기서 몇 퍼센트를 10%를 초과하기 때문에 양입할 수 없다고요. 2번, 3번은 올해 나올 차례가 됐는데 특히 사례형으로 나올 수 있다고요. 2번, 3번은 중복 적용돼서 뭐가 초과하거나 10%를 초과해도 양입이 제한되고 330제곱미터를 초과해도 양입이 제한된다고요. 그러면 양입지 요건이 몇 가지고? 요건은 두 가지고 제한 사유는 세 가지. 오지선다에서 말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 넣어주면 사례형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필지가 정해 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오른쪽 가서 이제 목차가 뭐라고 바뀌었죠? 등록상 필지의 구성요소 SS 1번 뭐가 나왔어요? 그러면 집원 나오면 이렇게 쭉 보십니까? SS 2번도 찾아봅니까? 지금은 찾아야 나오지만 다음에는 안 찾고도 나와야 됩니다. 2번은 뭐가 나오겠어요? 지목. 3번은? 3번은 경계 또는 좌표 나오고 4번은 뭐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필지가 만들어지면 필지의 등록사항은 먼저 뭐 정하고 지번 정하고 그 다음에 지목 정하고 경계 좌표 면적 네 가지를 정하는데 지목은 우리 시험에 1회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한 문제는 기본이고 기분 좋으면 친구까지 데리고 막 세 문제까지도 나옵니다. 지목은 절대 빠뜨리면 안 되고요. 지번은 한 문제 꼭꼭 나오는데 가끔 바쁠 때는 결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뭐 5년에 4번은 늘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계, 면적, 필지 아까 있던 뭐가 있었죠? 양입지는 얘네들이 시험 나올 때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너가 작년에 나갔으니까 올해는 내가 나가겠다. 너희들은 나간 지 됐으니까 내가 나가겠다 해서 얘네들은 협의해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나옵니다. 일단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집어넣으시고 경계, 면적은 양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정해놔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시험 문제 몇 문제 나오는 거예요? 5문제는 잡으시라고요. 이게 잡혀 있어야 뒷부분도 용이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2장이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라고요. 제일 먼저 뭐 정한다? 집원. 거기 총설에서 가로 1번 웬만하면 줄 대지 말고 쭉 가십시오. 집원은 누가 정한다? 자, 아까 지적 국정지 했으니까 집원도 당연히 누가 정하고 국가가 정하고 국가가 위임했으니까 누가 결정하고 지적소관청. 1번 주어만 잡으시고 2번은 줄 긋지 마시고 집원의 역할 확인하시고요. 자, 그 밑에 가로 2번 집원 표기에다는 별표 크게 하시고
어려워서 별표하는 게 아니라 보너스로 늘 나오기 때문에 거기 표 보시면 두 가지 부류. 무슨 차이다? 너는 토지대장 지적돼 있구나. 너는 임야대 있구나. 이렇게 본본만으로 된 지번을 뭐라고 그래요? 단식 지번. 학자들이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꼬리 달았을 때.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걸 107-4 읽으면 어떻게 돼요? 내년 시험을 다시 봐야 됩니다. 이건 다시라고 읽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읽는다? 그래서 동그라미 1, 2, 3번 어렵게 하지 마시고. 자, 3번은 이거 그림 하나예요. 자, 어느 동네 가서 지번을 붙일 때 1번을 어디서 시작할 것이냐. 우리나라는 지번을 지금 뭘로 표기를 하죠? 아라비아 숫자로 하기 때문에 어디서 출발해서? 북서쪽에서. 여기서 순차적이란 말은 지번은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번을 부여하는 게 무슨 법? 북서에서 출발해서 어디에서? 남동에서 맺는데 우리나라가 지번을 뭘로 표기하니까 아라비아 숫자라기 때문에 가장 원칙이 된다고요. 반면에 가로 3번은 슬렁슬렁 넘어가십시오. 진행 방향에 따라서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인데 사행식의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뱀이 기어다니는 길처럼 내서 지 멋대로 없나? 땅 찾기 힘들어서 니은번 뭐도 있는 거예요? 기우식인데 얘는 이론적인 거니까 요 정도만요. 자, 시가지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필지가 만들어 있는데 자, 도로 한가운데 서서 왼쪽 쳐다보고 지번이 몇 번? 오른쪽은? 왼쪽은 홀수가 같고 오른쪽은 뭐 같죠? 순 우리말로 하면 무슨 식이에요? 홀짝식인데 홀짝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문으로 바꿔서 홀수 기자, 짝수 우자 또는 홀수 짝수가 겨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지었다고요. 기우식 또는 뭐라 한다? 교식이야. 반면에 단지식이 있다 그림 나올 거니까 단지별로 붙인다고 하면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분류규정이 뭐죠? 설정 단위에 따라 지역을 단위로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뭘 말해요? 동별로, 리별로요. 시골은 그렇게 하는데 니은번 도엽 단위법은 도엽. 여기서 도면이 바로 이거야. 지적도의 번마다 1번 도면 붙이고 다음 도면 이렇게 도면별로 하는데 도시에서 많이 나오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새로 개발된 지역은 뭐에 따라? 단지단위법인데 왜 슬렁 넘어가냐면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 단어에다 줌을 걸으시라고요. 지역단위법은 뭐에 따라? 지역에 따라. 도엽단위법은 도면에 따라. 단지단위법은 구획된 단지별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잡아도 시험에서는 충분히 나오더라도 커버하시면 되고요. 자, 표기 형태에 따라 기역번 우리나라는 바로 무슨 식이에요? 이렇게요. 평행식인데 자, 거기 자유식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자유식 가로 안에 제가 살짝 언급해 놨죠. 기존 지번에 얽매이지 않고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자유스럽게 쭉 나갑니다. 자유식이라는 단어만 잡아두시고요. 자, 반면에 이제 큰 2번 내려보시면 큰 2번에다 별표 한 3개 하시고요. 학자들은 위험 부담을 줄이려고 아무래도 법 조문에서 나옵니다. 자, 원칙은 눈으로 가시고 가로 2번 뭐가 나왔죠? 자, 여기가 104번 땅, 여기는 바다다. 이 바다를 매립했다. 자, 원시시대간 이 사람은 바다 매립했을 때 처음으로 장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때 하는 게 뭐가 돼요? 자, 신규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소관청은 장부를 만들 건데 제일 먼저 할 일은 이 땅 뭐 붙여주는 거야? 지번 붙여주고 그 다음에 뭐하고? 지목, 측량해서 경계, 면적 정하는데 제일 먼저 뭘 정해야 돼요? 지번, 원칙이 뭘까요? 104번 옆에 생겨서 몇 번? 104에 1번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신규 등록할 때 이렇게 지번 설정을 하는데 지금 제목이 신규 등록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등록 전환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하리수. 하리수는 뭐에서 뭘로 바꿨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임야대장, 임야대서, 토지대장, 지적도인데 이렇게 등록 전환된 모습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뒤에 나오죠. 센스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 정도 센스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40페이지 보십시오.
자,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 그림을 비교하시고 뭔 일이 벌어졌는지 매수인한테 브리핑 하십시오. 브리핑 끝나면 도장을 줄 겁니다. 매수인이 도장을 만지작거리다가 그냥 지갑에 넣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그림 제목을 뺐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 제목은 뭐겠어요? 그림 제목. 임야도죠. 왜냐하면 뭐 보고 가는 거예요? 산 10, 산 11 됐으니까 이름 없어다. 이 그림은 뭐다? 임야도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어떻게 하셨어요? 32, 31, 34 됐으니까 얘는 오른쪽은 지적도죠. 왼쪽에 오셔가지고 기억번 땅 보이십니까? 기억번 땅 지번이 몇 번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다 올리려고 봤더니 워낙 작아서 지번을 쓸 수 없으면 편법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림 여백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기억번 땅은 몇 번지다? 31에 10번지고 지목이 뭐다? 임야야. 근데 지금 기억번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기억번은 지금 색깔 칠해졌죠. 무슨 색으로 보이십니까? 회색이라고 하신 분은 이따 생명검사 받아보시고요. 붉은색입니다. 말소 처리가 된 거거든요. 기억번은 지금 붉은색으로 칠해주시고 여기서 호적을 말소한 다음에 기억번 땅을 옮긴 겁니다. 오른쪽 어디로 옮긴 거예요? 지적도로 옮겼는데 왼쪽 기억번하고 오른쪽에 35, 1번 봤더니 닮은 꼴이지 않습니까? 좀 크게 그랬을 뿐이죠. 그러니까 임야화되어 있던 기억번 땅을 말소한 다음에 어디로 옮긴 거예요? 지적도인데 당연히 그림이 커져야 되죠. 지적도는 정밀도가 높잖아요. 그런데 지목이 뭐로 바뀌었죠? 지금 전으로 바뀌었는데 지번은 뭐가 됐어요? 얘가 가면서 하는 말이 나는 산자만 띄고 그냥 간다. 그럼 뭔 일이 벌어져요? 기존의 지적도에 몇 번지가 있겠어요? 11에 10 있으면 중복이 되잖아요. 등록 전환하면 기존 지번을 뭐하고 말소하고 요 동네 와서 새로 지번을 붙이는데 결국 이 그림하고 같아졌잖아요. 결국 등록 전환도 임야도에서 호적 말소하고 어디 새로 오니까 지적도 오니까 지번을 뭐하는 거예요? 새로 붙이는데 제일 가까운 땅이 몇 번지라서 35번지라서 그래서 몇 번 붙인 거예요? 35에 1 붙였다고요. 이걸 법조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겠어요?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 붙인다고요. 돌아와서 읽어보시면 1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이야.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 네, 거기 페이지 써놨죠. 몇 페이지? 가서 그림으로 기억하시라고요. 제가 그전에는 간단한 그림 이건 그랬잖아요. 104번 옆에 신기동력 몇 번? 104에 1번.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게 35번이고 바로 붙어서 몇 번 되는 거야? 35, 1번인데 좀 떨어져 있더라도 여기서 제일 가까운 땅이 몇 번? 35에 1번이야. 이렇게 붙이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 이렇게 붙이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위에 줄 긋지 마시고 쭉 보시다가 어떻게 붙일 수도 있다. 최종 번번의 다음 순번부터 번번으로 하여 순차적인데 이걸 아까 무슨 식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페이지 넘기시면 세 가지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기억번 어디에 포인트를 두시면 되죠? 104에 1번 붙였는데 봤더니 이게 이 동네 뭐라면 최종 번번이라면 104에 1보다는 뭐가 깔끔하겠어요? 그냥 105번이 낫잖아요. 그러면 기억번 어디에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최종 기반 토지 뭐 한다면 인접되어 있다면 그때는 꼬리 닿을 것 없이 그냥 거기에 다음 번번 하면 되는 거죠. 자, 니은번도 키워드 하나만 잘 잡아보십시오. 이걸 멀리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자, 아까 35, 1번 아까 그래도 가까웠는데 이게 만약에 이 정도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찾잖아요. 차라리 그 동네 끝번호가 900번이라면 몇 번? 901번이 더 표기하기 간단하잖아요.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뭐겠어요? 자, 바다를 매립했는데 한 필지가 아니라 100필지가 나왔다. 다 꼬리 달지 말고 요 동네 끝번호가 900번이면 차라리 몇 번? 901, 902, 903 쭉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신규 등록과 등록제나 원칙 먼저 잡으시고요. 인접토지 본본의 부본이지만 부적당할 때는 무슨 식을 쓸 수도 있다. 자유식인데 시험장 갔더니 부적당한 세 가지를 서술하시오 라고는 안 나오고 기억, 니은, 디귿이 시험장에도 그대로 나올 거라고요. 기억번 주문을 어디 것이고 인접이요? 최종 기반에 인접되어 있고 니은번은 멀리 떨어 있고 디귿번은 여러 필지 때는 외를 적용할 수도 있겠구나 말이죠. 자, 3번 분할인데 분할은 그림으로 봐볼까요? 나중에 집에서도 한번 여러분이 지번을 준 다음에 한번 그려보시라고요. 11번 땅을 세 필지로 분할한다. 지번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는 몇 번 쓰면 돼요? 11번 쓰고 나머지는 11에 1번, 11에 2번 하는 거죠. 자,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11에 2번지를 세 필지로 분할했습니다. 지번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나는 11에 2번 나오고 11에 3, 11에 4. 그러면 또야 11에 1번이 나중에 또 분할됐다. 이렇게 됐다. 지번은 몇 번지? 11에 1번, 2번, 3번, 4번 쓰였으니까 최종 부분 찾아야 되죠. 11에 5번 교재에서 키워드에 밑줄 쳐놨죠. 하나는 뭐 쓰시고 옛날 거 쓰시면 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자가 빠지면 안 된다고요. 최종자가 없으면 부번이 겹칠 수가 있잖아요. 최종 부번에 다음 수문을 하는데 자, 예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북서 기본이 뭐였었죠? 북서쪽에서 출발해서 순차적으로 남동쪽에서 끝맺는 건데 자, 이렇게 필지를 세 필지로 분할했다. 북서 기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필지 배열이 남북으로 되어 있을 때도 어디에서 어느 방향? 북에서 남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이거 그림 써보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붙여놓고 봤더니 이 자리에 집이 앉혀있더라. 북서 기본을 하게 되면 11번으로 편지 오던 집이 이제 몇 번으로 와야 되죠? 그러면 1위 주택 기초로 한 모든 집원은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2번 예외. 이럴 때는 어떻게 하자? 그냥 여기다 뭐 쓰고 11번을 그대로 쓰면 이 집터는 집원이 바뀌지 않고 그 다음에 나머지끼리 모여라. 순서를 찾아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2번에는 뭐에 대한 예다? 북서 기본에 대한 예인데 뭐가 있을 때? 주거용 사무실 건축물 있을 때는 거기다가 먼저 뭐해서 분할전 지번을 써서 지번이 바뀌지 않도록 한다고요. 반면에 분할의 반대는 뭐가 되죠? 합병인데 1번 원칙과 예의를 일단 눈으로 읽어보시고요. 사례로 풀어보게요. 자, 31번, 32번, 33번, 34번 네 필지를 하나로 합병하려고 한다. 합병할 때는 측량한다 안 한다? 경계에서는 이렇게 말소 처리만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집어는 몇 개만 남아야 돼요? 뭐가 남는다? 제일 빠른 31번이 남으면 되죠. 나머지는 이제 뭐가 되는 거죠? 결번 처리하는 거죠. 31에 4번, 32에 3번, 33에 2번, 34에 1번 이렇게 다 복식 지번이었다. 합병 후 지번은. 부번은 본번에다 꼬리를 달기 때문에 부번이 빠른 건 의미가 없죠. 중요한 건 뭐가 되겠어요? 본번 역시 몇 번? 31에 4번이 난다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됐더라. 자, 이때는 몇 번이 된다? 이때는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으면 본번만으로 된 지번 중에 선순위 그러면 몇 번이 되는 거야? 33번이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도 하나 얘기가 있거든요. 32에 3번 자리에 주택이 있더라. 이때는 합병 후 집어는 32에 3번이 된다. 아니다. 33번이 된다.
그러면 시험장에서 이제 손 들고 감독관한테 물어봐야죠. 소유자가 신청했나요? 물어봐야죠. 그럼 감독관이 뭐라 하겠어요? 나는 모르니까 그냥 풀으라고 해야 되죠. 그때는 몇 번이 되는 거예요? 33번이 된다고요. 뭐 없습니까? 그러니까 분할은 신청이 없다고 막바로 적용되지만 합병은 이런 말이 나오더라도 소유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말이 없었으니까 그럼 몇 번으로 가는 거예요? 33번이 가는 거죠. 다만 이때 소유자가 나는 몇 번을 쓰고 싶다. 32에 3번을 쓰고 싶다라고 신청하면 그때 뭐가 돼요? 32에 3번. 그럼 여기 3번에 2번 분할에서 2번하고 합병에 2번을 묶어두시고 비교해 두시라고요. 분할할 때 얘는 뭐가 없어도 되지만 신청이 없어도 적용되지만 합병할 때는 신청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한다고요. 자, 가로 5번에다 별표를 하시고 작년에 거기서 하나 살짝 나왔지만 올해도 여전히 중요한 부분인데 가로 5번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45페이지 하고 보십시오. 왼쪽에 있던 지역이 몇 년 지나서 가봤더니 이제 어떻게 됐어요? 구획 정리해서 반듯반듯해졌죠. 이럴 때 하는 측량이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인데 거기 그림에다가 영 하나 써보신다면 뭘 바로 만든다? 좌표 X와 Y를 만드는 측량이야. 자, 그걸 이제 머릿속에 담으시고 이제 여기다 간단하게 그려보자. 이렇게 있던 지역이 몇 년 뒤에 개발이 돼서 가보면 구획 정리해서 이렇게 말한다. 반듯반듯해지면 땅값도 오르고 어차피 측량하니까 바로 이럴 때 뭘 만드는 거야? 좌표 만들고. 이렇게 좌표 만드는 측량을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이야. 그러면 여기 X값, Y값만 정할 게 아니고 이 땅들 모두 정해줘야 돼요. 지번도 새로 정해놓는 거죠. 자, 가정을 11번, 11에 1번, 11에 2번, 12번, 12에 7번, 13번, 14에 5번 이렇게 썼다. 자, 이게 500필지였습니다. 봤더니 단식 지번이 300개. 뭘 보고 단식 지번이라고 하죠? 본번으로만 된 지번이야. 그 다음에 꼬리 달린 것들을 보였어요. 복식 지번 200개인데 자, 여기서 공사가 끝났습니다. 지번을 붙이는데 자, 이때 지번을 어떻게 붙이자? 새 마음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무엇은 버리고 복식 지번은 버려서 뭐 버리는 거예요? 11에 1번, 11에 2번, 12에 7번, 14에 5번 이런 복식 지번은 버리면 뭐만 남겠어요? 본번으로만 된 지번이 남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붙이면 돼요? 여기다가 11번, 12번, 14, 15, 16, 17, 18에서 무슨 법에 따라? 북서 기본에 따라 이렇게 순차적으로 붙여주면 된다고 책에 나와 있죠. 원칙. 정전 지번 중 뭘로 부여한다? 12페이지야. 본번으로 부여한다. 다만 너무 세게 줄은 것 좀 하시고 원칙 밑에 쓸 수 없는 본번이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죠. 왜 못 쓰는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기역번. 사업 시행 지역의 종전의 지역과 지번과 지역 밖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은 뭐 하지 마라. 자, 이게 지금 사업 시행 지역인데 여기 바깥에 봤더니 13의 4번지가 있더라. 그러면 13의 4번지는 원래 사업 시행 지역 전에는 한 뿌리였겠죠. 근데 사업 시행 지역이 이렇게만 됐다. 자, 여기 안에서 몇 번을 쓰게 되면 13번을 쓰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저기 바깥에 있는 13의 4번하고는 무슨 사이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 사이도? 그러니까 공사 있기 전에 여기는 한 뿌리였지만 공사 끝나고 새로 붙인 이 땅하고 이 13번하고 바깥에 있는 13의 4번은 무슨 사이예요? 아무 사이도 아닌데 쓰게 되면 오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하고 있으면 밖에 쓰이고 있는 본번은 안에서는 뭐여라? 쓰지 마라. 그게 기역분이 말이죠. 자, 니은번은 왜 못 쓰겠어요? 자, 봤더니 이게 지금 15번이더라. 근데 15번 땅이 넓어서 이렇게 걸쳐야 되는데 공사는 이렇게만 시행이 됐다. 여기 안에서 15번을 쓰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밖에 지금 15번하고 여기하고 가게 되면 양쪽에 뭐 하는 거죠? 걸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취지는 본번을 쓰되 그 본번용에서 뭐 하거나 밖에 있는 본번이거나 걸쳐져 있는 본번은 어디에서? 안에서는 쓰지 말라고요. 자, 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런 걸 빼더라도 문제는 이 본번이 부족할 수가 있죠. 자, 몇 개를 버렸죠? 200개 버리고 남은 본번이 몇 개? 300개. 공사 끝나고 300개가 나왔다. 그러면 몇 개 붙이면 돼요? 300개 붙이면 되죠. 근데 공사 끝나고 여전히 400필제가 구획이 됐다. 쓸 수 있는 본번은 몇 개? 몇 개가 부족한 거예요? 100개가 부족하잖아. 그럼 집어는 어떻게 붙여야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2번 예외, 기역번, 니은번 눈으로 보시고. 자, 니은번부터 봐볼게요. 니은번. 무슨 식이라고 그랬죠? 봤더니 이 지역의 최종 본번이 900번이더라. 그럼 고민할 것 없이 몇 번부터? 901, 902, 903 쭉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역이 넓더라. 자, 여기는 블럭이 형성되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1블럭, 2블럭, 3블럭, 4블럭 나오게 되면 그냥 여기다 뭐 하면 돼요? 1블럭은 1에 1, 1에 2, 1에 3, 3블럭은 이렇게 하는 걸 뭐라는 거야? 단지식을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자유식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지번이 부족하더라도 깔끔하게 지번을 매길 수가 있다고요. 자, 이게 올해 시험에 나올 부분이고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 이걸 주거든요. 공사가 뭐 하기 전에. 그럼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란 말은 측량했단 말이야, 안 했단 말이야? 측량을 하지 않았단 말이고 모두 정해진 게 아니야. 경계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문제는 이 아파트 등기를 하려면 지번이 나와야 되는데 공사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지번이 없으면 아파트 등기도 밀린다고요. 그래서 하나 특례를 주는 거죠. 여기 동그라미 3번 한자 써놨는데 읽을 수 있겠습니까? 공사가 뭐 하기 전에 준공되기 전에도 미리 뭐 할 수 있다. 지번을 부여하는데 자, 누가 신청하는 거죠? 거기다 동그라미 하셨죠? 자, 나중에 나오지만 이 공사가 착수가 되면 이 동네는 누가 나타나면 안 돼요? 소유자가 나타나서는 안 되니까 누가 신청하고? 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뭘 보고 지번을 붙일 거냐? 지금 여기서는 이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측량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측량 성과도가 있을 리가 없으니까 뭘 보고 붙여야 돼요? 뭔만 보고? 사업 계획도만 보고 지번을 부여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 자, 해서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는데 가로 6번 준용에다 별표하시고 준용. 이렇게 지번을 부여했더니 이게 쓸만합니다. 이런 좋은 방법은 뭐야 되겠어요? 준용 따라 쓰게 되는데 자, 1번 키워드 제가 밑줄 쳐놨죠. 지번이 무질서하면 지번을 뭐 하는데 변경할 때 이 방법 따라하고 2번 뭐 할 때도 행정구역 변경돼서 지번 붙일 때도 3번 뭐 할 때도 자, 그럼 이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묻냐면 축척 변경 측량했을 때 지번 설정은 어떻게 할까요? 준용한다라고만 읽지 마시고 이렇게 원칙 정전 지번 중에 뭔만으로 본번으로 본번이 부족하면 단지식 자유식이에요. 지번 변경할 때 지번 설정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물론 이걸 여러분들은 뭐 한다고 준용한다라고만 가게 되면 나중에 막상 시험장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요. 지번 변경할 때는 여러분이 읽어보는 거죠. 원칙 정전 지번 중 뭔만으로 본번으로 본번이 부족하면 단지식이나 자유식을 한다. 이렇게 읽어놔야 시험장에서 이랬을 때 답이 쉽게 찾아진다고요. 준용하는 경우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고요. 오른쪽을 쳐서요. 지번이 시간이 흐르다 보면 무질서하거나 지번 가지고 땅 찾기가 힘듭니다. 지번을 뭐 한다? 변경하는데 가로 2번에 주어들 잘 잡으시고요. 가로 2번 누가 바꾼다? 지적 소관청인데 거기 승인에다 별표를 하시고요. 승인 받는 게 처음 나왔습니다. 지적 소관청은 함부로 바꾸지 말고 뭐 받아라? 승인 받아라. 그래서 지번을 바꿨는데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가 뭐 한다고 그랬죠? 이혼화돼 있죠. 근데 여기는 지금 어디서 바꾼 거예요? 만약에 1000의 24번지를 1024번으로 바꿨다. 지적소관청이 승인받아 이렇게 바꾸면
등기는 아직도 뭐로 남아있겠어요? 양쪽이 불이차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오죠. 2번 끝단어. 관할 등기소에 뭐 해줘라? 등기를 촉탁해줘라. 그래야 양쪽이 뭐 되지 않겠느냐? 일치가 될 수 있다 말이고요. 이렇게 바뀐 사실을 소유자는 알까 모를까요? 직권으로 했으니까 소유자와 이게 뭐여라? 통지를 해주라고요. 2번에 1, 2, 3번 순서 잘 잡으시고 가로 3번은 줄대지 마시고 집은 어떻게 바꾸자? 준용에다만 줄 긋지 마시고 이렇게 읽으시라고요. 기존에 있던 집원 중에 뭔만으로? 본본, 복식 집원은 버리고 그 다음에 본본이 부족하면 단지식 할 수도 있고 만다. 자유식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집원 변경 절차도 충분히 한 문제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이제 집원 정했으면 다시 두 번째 뭘 정해야 돼요? 지목을 정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10분이 필요합니다. 잠시 쉬었다 지목 보도록 하지.